안녕하세요. 신수쟁이 명리여행의 신수쟁이입니다. 오늘은 음양에서 퍼져나온 오행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너는 목 기운이 부족해. 화 기운이 너무 강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 그거 미신 아니야? 사주팔자 같은 거 옛날 얘기잖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도 오행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축적된 자연 관찰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행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지, 심지어 현대과학의 관점에서도 설득력 있는 부분은 뭔지 같이 풀어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행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오행은 한자 그대로 다서도 움직일 행, 즉 움직이는 5가지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목나무, 화불, 토흑, 금쇠, 수물, 이 5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행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목은 솟아오르는 기운,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에너지, 성장, 시작, 생명력, 계절로는 봄, 화는 퍼지고 발산하는 기운, 태양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힘, 열정, 확장, 표현, 계절로는 여름, 토는 중심을 잡고 머무는 기운, 모든 걸 품고 조절하는 힘, 안정, 중재, 수용, 계절로는 환절기, 금은 수렴하고 다듬는 기운, 열매를 맺고 가지치기를 하는 힘, 결실, 정리, 판단, 계절로는 가을, 수는 아래로 스며들며 저장하는 기운, 씨앗을 품고 다음을 준비하는 힘, 지혜, 침잠, 응축, 계절로는 겨울. 보세요. 이거 그냥 사계절의 순환이에요. 봄에 싹이 트고 목의 기운이며 여름에 무성해지고 화의 기운이고, 늦여름에 열매가 맺히고 토의 기운이며 가을에 수확하고 금 기운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수기운의 흐름. 고대 동양 사람들은 이 자연의 패턴을 5단계로 추상화한 거예요. 날씨, 농사, 몸 상태, 사람의 성격까지 전부 이 5가지 패턴으로 묶어서 설명한 거죠. 마치 현대 심리학의 MBTI가 인간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하듯 오행은 세상의 에너지를 5가지로 분류한 동양식 프레임워크인 겁니다. 어쩌면 MBTI의 원조가 오행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오행의 진짜 재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5기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크게 2가지 관계로요. 상생 서로 살려주는 관계. 목생화 나무가 불을 키우고, 화생토 불이 타고 남은 재가 흙이 되고, 토생금 흙 속에서 금속이 나오고, 금생수 차가운 금속에 물이 맺히고, 수생목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게 순환입니다. 자연의 선순환 고리죠. 상극 서로 제어하는 관계. 목극토 나무 뿌리는 흙을 파고들고, 토극수 흙은 물을 가두고, 수극화 물은 불을 끄고, 화극금 불은 금속을 녹이고, 금극목 금속도끼은 나무를 벤다. 상극이라고 하면 나쁜 것 같죠? 아닙니다. 상극은 견제와 균형이에요. 나무가 너무 많으면 숲이 병들듯 어느 한쪽이 과하면 안 되니까 서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생태계의 먹이사슬, 경제의 수요와 공급, 심지어 몸의 호르몬 피드백 시스템까지 전부 생성과 억제의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오행은 바로 이 균형의 원리를 가장 먼저 체계화한 이론 중 하나예요. 그래도 미신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과학 얘기 좀 해볼게요. 먼저 확실히 하죠. 오행 그 자체가 과학은 아닙니다. 실험으로 증명된 이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행이 설명하려던 현상들은 현대과학과 놀랍게 맞닿아 있어요. 첫 번째, 한의학과 내분비 시스템. 한의학에서는 오행을 오장육부에 연결합니다. 목관, 담, 화심장, 소장, 토비장, 위장, 금폐, 대장, 수신장, 방광. 현대의학자들이 주목한 건 이 오장육부의 상호작용이 현대의학의 내분비 피드백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갑상선 부신 생식선의 HPA 축처럼
장기들은 서로 호르몬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추죠. 오행의 상생상극이 바로 이 피드백 루프의 고대 버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체 리듬과 계절성. 오행은 계절과 직결됩니다. 봄엔 간 기능이 활발해지고 목 기운, 여름엔 심혈관이 활성화되고 화의 기운, 겨울엔 신장 부신이 에너지를 비축한다 수의 기운. 현대 시간 생물학에서도 계절에 따라 호르몬 분비량, 면역 반응, 심지어 유전자 발현까지 달라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계절성 정동장애, 봄철 알레르기, 겨울 우울증 모두 이 맥락이죠. 세 번째, 성격 유형론. 오행으로 성격을 나누는 방식은 사실 히포크라테스의 사체 액설, 융의 심리 유형, MBTI, 비고 성격 이론과 본질적으로 같은 시도입니다. 인간의 기질을 몇 가지 패턴으로 분류해서 이해하자는 거죠. 과학적으로 당신은 목체질이니까 이 병에 걸린다, 이건 틀렸습니다. 하지만 활동적인 사람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고혈압을 조심하라, 이건 통계적으로 말이 됩니다. 즉, 오행은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면 미신이지만 경향성의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면 꽤 쓸만한 도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제가 3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에 쓰기 오미 균형. 오행은 5가지 맛과 연결돼요. 목은 신맛, 식초, 레몬, 매실. 화는 쓴맛 커피, 쓴 나물, 다크 초콜릿. 토는 단맛 꿀, 호박, 대추. 금은 매운맛 고추, 마늘, 생강. 수는 짠맛 소금, 미역, 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이거 현대 영양학의 균형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편식하지 말라는 조상님들의 프레임워크예요. 성격 이해에 쓰기. 주변 사람을 오행으로 관찰해보세요. 목 스타일 진취적, 리더십, 추진력하지만 고집. 화 스타일 밝고 사교적, 표현력하지만 감정 기복. 토 스타일 온화하고 신뢰감하지만 우유부단. 금 스타일 논리적, 원칙주의하지만 차가움. 수 스타일 사려 깊고 지혜로움하지만 소극적. 이건 MBTI와 똑같이 성격 이해의 렌즈로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도구죠. 생활 리듬 맞추기. 봄은 목이며 새로운 계획 시작, 가벼운 운동, 해독. 여름은 화이며 활발한 활동, 사교, 수분 보충. 환절기는 토이며 소화기 관리, 규칙적 식사. 가을은 금이며 정리정돈, 호흡기 관리, 차분한 독서. 겨울은 수이며 휴식, 에너지 축적, 따뜻한 음식.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예요. 계절에 맞춰 살아라. 이거 현대 웰니스의 핵심이기도 하죠. 부족한 기운 보충하기.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하다, 화의 기운이 과다 싶으면 물가 산책나 차분한 명상. 너무 우유부단하다, 토의 기운이 과다 싶으면 운동나 결단력 훈련. 이런 식으로 내 성향을 관찰하고 반대 기운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오행은 운명을 정해놓은 점술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환과 균형을 5가지 패턴으로 설명한 관찰의 프레임워크예요. 미신처럼 받아들이면 미신이 되지만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로 쓰면 수천 년 된 지혜의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과학과 동양 철학이 서로 다른 언어로 균형과 순환이라는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삶에 활용할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오행 기운이 강한 것 같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과 동시에 복이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행에서 퍼져나온 천간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수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